네, 고성국의 판입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 자유우파 진영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이슈를 우리가 주도하게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또 국민의힘의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이 이슈 주도의 역할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아예 언론에 명함도 못 내밀도록 다 덮어버렸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미운 사람보다 잊혀진 사람이 더 슬프다고. 이번 한 주는 이재명이와 더불어민주당이 잊혀진 한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슈, 선거를 향해서 가는 이 상황에 이슈를 주도하지 못하고 잊혀져 버린다는 것은 이 정당이나 정치인들한테는 뭐 정말 죽음과도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슈,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내는 이슈에 덮여서 아예 한 달, 두 달 정도 신문에 아예 기사거리도 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국면은 완전히 우리 자유파가 주도하는 그리고 총선 승리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도 다음 주도 이번 주만큼만 좀 해달라, 이렇게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선 그 민생 행보를 아주 빠르게 속도감 있게 그리고 체감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 제가 오늘도 전해드린 그 직불금, 농업 직불금 문제, 이런 게 다 민생 행보입니다. 현장에서의 민생 행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그제 그 대구 갔다가 칠성시장 들렀다가 박근혜 대통령 생가를 찾아가서 1시간 동안 정말 따뜻한 시간을 가진 것,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이 전달되면서 국민들에게 아주 좋은 흐름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좀 비정치적인, 좀 덜 세련된 듯한 행보가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뉴스를 만들어내면서 이재명을 덮어버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준석이한테 찾아갔다가 이준석의 그 인종차별적인 이 망언을 듣게 된 상황까지도 결과적으로 그 뉴스가 이재명을 덮어버리는 거죠. 또 중진 용태론 같은 것도 어쨌든 정치면 주요 뉴스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야, 이거 이러다가 국민의힘보다도 우리가 못하는 것 아니냐, 우리도 중진 용퇴 해야 돼, 우리도 이재명이 험지 출마해야 돼, 정말 이재명으로서는 시급할 만한 얘기들이 안에서 터져 나올 정도까지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게 단순한 뭐 정치적인 그 제스처라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고도 심각한 정책적 이슈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걸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 김포 서울 편입 문제 같은 게 그렇습니다. 하남 서울 편입 문제 같은 게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 지역의 김포 시민들의 압도적 다수, 하남 시민들의 압도적 다수는 서울 편입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포를 포기할 거면은 반대해라. 근데 김포 어떻게 포기합니까? 국회의원 2석이 있는데. 하남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이게 다 국회의원 의석인데. 그러니까 반대도 못하고 찬성도 못하고 어정쩡한 이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잃을 것도 별로 없는 상황이니까 훨씬 더
공격적으로 이런 이슈들을 다루어 갈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공매도 금지. 공매도 금지는 뭐 1,000만 명 넘는 이 소액 투자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슈 아닙니까? 불법 사금융 근절. 이거요. 정말 사채 한번 써봤던 사람들은 이게 지옥이지 지옥이 따로 없잖아요. 이런 걸 대통령이 수사 검사 시절에 이 경험까지 또 올리면서 정말 강력하게 불법 사금융 근절을 지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법 사금융에 한 번이라도 손댔던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일처럼 위안도 받고 통쾌함도 느끼고 또 희망도 찾고 그랬을 겁니다. 오늘 농민들 그 농사 직불금 문제도 이게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때의 공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야당 쪽에서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니 뭐 대통령의 개입이니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시비 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더구나 저것들이 이 농사 관련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악법까지 밀어붙였다가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절된 이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그 민생 정책, 현장 행보를 통한 이슈 주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쫓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반대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3주 연속으로 소폭이긴 하지만 계속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동반 상승,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반면에 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면서 이 개딸들의 비명계 반명계에 대한 아주 험악한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당 내의 그 갈등과 긴장 양상은 점점 총선을 향해 가면서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이가 어떤 자입니까? 비명계 반명계에게 조금이라도 여지를 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줍니다. 그러니까 조정식이 측근 조정식이를 선거 기획단장으로 그리고 인재영입은 아예 자기가 직접 위원장 맡아서 이렇게 완전히 독임적으로 독단적으로 독재적으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어요. 말 안 들으면 개딸 동원하고 겉으로는 뭐 개딸들한테 자제하라 어쩌라 하지만 이재명의 그 말을 진짜 자제하라고 알아들을 개딸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러시는 거야. 우리는 우리대로 더 열심히 해야 돼. 개딸들이라면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걸 비명견들 모르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내홍이 더 깊어진다. 그러면 우리 자유우파 쪽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동반 상승하면서 이슈를 주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그들끼리 서로 싸우느라고 계속해서 내용이 더 번져가고 있는 이런 양상이 되면 진짜 초조해지는 거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쪽 사람들이 초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초조하면 실수가 나옵니다. 이슈를 뺏긴 것 같으니까 뭔가 새로운 이슈를 들이밀어서라도 다시 주도권을 잡아오긴 해야 되겠는데 뭐가 될까? 그러다가 마침내 진짜 자살골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불법 파업 조장법 강행 같은 겁니다. 또 검사 탄핵 같은 겁니다. 이거 심각한 역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불법 파업 조장법 통과되자마자 경제 6단체가 공개적으로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어요. 검사 탄핵은 이거야말로 정말 희대의 사법방해다. 이런 자충수, 이런 이 자살골 이걸 계속 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슈에 있어서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하게 쫓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흐름대로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차분하게 욕심내지 말고 자꾸 3점 슛 쏠려고 이 난사하다가 자멸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앞서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 골 밑에 빈 공간 노려가면서 쉽게 득점해서 한 발 한 발 나가면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초조한 나머지 3점슛 남발하다가 자멸하는 거다. 지금 그 자충수들이 불법 조장법 강행, 이정석 수사검사 탄핵 이런 걸로 지금 현재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관리를 조금 더 주도 면밀하게 잘 해나가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환기시킵니다. 오늘 고성국의 판이었습니다.